부인께서는 아직 도착을 안 하셨나? 이봐, 지금 몇 시나 됐지? 곧 2시가 될 거예요. 벌써 날이 밝았네요. 이 기차는 도대체 얼마나 연착을 한 거야? 한 2시간은 되겠군 그래. 이 역까지 마중 나갈 작정으로 일부러 여기 와놓고서 이 깜빡 잠이 들어버리다니 말이야. 야 이봐, 좀 알고 있었으면 깨워주지 그랬어. 떠나신 줄 알았어요. 어머, 벌써 들어오시나 봐요. 아니야. 그 짐을 찾기도 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을 테니까 말이야. 그보다 라네프스카야 부인은 외국에서 5년 동안이나 사셨으니까 이 무척 변하셨을 거야. 쾌활하고 솔직하고 정말 좋은 분이시지. 이 내가 15살 때는 말썽꾸러기였을 때 우리 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조그마한 가게 하나 하고 있었어.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주먹으로 내 코를 쥐어박는 바람에 피를 흘린 적이 있었지. 그러자 부인은 나를 해면대 있는 곳으로 데려가더니 울면 안 돼, 꼬마 농부님. 장가 가기 전엔 낫게 될 테니까. 꼬마 농부라. 우리 아버지는 농사꾼이셨어.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지금도 틀림없는 농사꾼이시지. 그보다 아까도 이 책을 읽었는데 이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읽다 그만 잠이 들어버린 거야. 간밤엔 개들도 밤새껏 자질 않더군요. 아마 주인들이 돌아온다는 예감이 들었나 봐요. 왜 그래, 투나샤? 손이 떨려요. 쓰러질 것 같아요. 이봐, 투나샤. 넌 너무 사치스러워. 이 옷차림도 귀족 아가씨 같고 또 그 머리 모양도 그렇고. 투나샤, 그래서는 안 돼.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이 정원사가 이걸 보내줬는데 심장에 꽂히라면서. 이봐, 투나샤. 가서 맥주나 좀 가지고 오게. 네, 알겠습니다. 이 지금은 영하 3도의 아침 추위인데도 이 벚꽃은 만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기후에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기후는 계절에 알맞지 않다. 그 말입니다. 저 그런데 오빠이지? 이 제가 엊그제 이 장화를 낚으러 샀는데 이게 어찌나 개기는지 이 정말 참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도 저기다가 무엇을 바르면 좋을까요?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좀 저리로 좀 가게나. 이 내게는 매일같이 어떠한 불행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넋두리 나지 않습니다. 이젠 익숙해져서 오히려 웃어넘기고 있을 정도죠. 전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거 실례되는 말씀입니다만 무슨 운수가 이럴까요? 이렇게 된다면 괴상하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죠. 저 로파이 씨. 사실은 말이에요. 에피오도프가 저에게 청혼을 했답니다. 그랬어? 저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얌전하긴 합니다만 가끔 알 수 없는 말을 짓거리곤 해요. 말솜씨도 좋고 재밌긴 하지만 당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나도 그이가 마음에 드는 것 같긴 해요. 그인 절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이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무슨 일이 꼭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그 일을 22가지 불행이라고 놀려내고 있다니까요. 이봐, 투나샤! 드디어 도착하셨나봐. 오셨어요? 저는 왜 이럴까요? 온몸에 혼이 오는군요. 그래. 그럼 나는 마중을 하러 갔다 올 테니 자넨 여기서 준비를 하고 있게나. 부인께서 날 알아보실까?
이 5년 동안이나 서로 만나지 못했으니 말이야. 전 당장 쓰러질 것 같아요. 아이고 드디어 오셨어. 아이고 그래 오셨어. 아이 주인 마님께서 오셨다니까. 두나씨야 채비를 잘 하고 있거라. 네. 오셨어. 마님. 준야샤. 많이 컸네. 기차가 2시간이나 연착을 했어. 정말이지 이게 무슨 꼴이야? 돌아오셨군요. 난 여행 도중 나흘 밤이나 꼬박 잠을 못 잤어. 그리고 지금은 또 이렇게 꽁꽁 얼어버렸으니. 귀여운 아가씨. 나의 귀여운 아가씨. 나의 기쁨. 전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당신께 지금 당장 말씀드릴게요. 1분도 참을 수가 없어요. 또 뭔데? 글쎄, 에피오도프가 저에게 청혼을 했답니다. 넌 맨날 같은 소리만 하는구나. 난 내 머리핀을 죄다 잃어버렸어. 저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인 절 사랑하고 있어요. 무척 사랑하고 있어요. 내 방, 내 창문. 난 마치 아무데도 다녀오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야. 난 지금 집에 있어. 내일 아침 일어나면 뚜루 뛰쳐나가야지. 제발 푹 잠이라도 주었으면. 난 여행 중 한 잠도 못 잤어. 어쩐지 자꾸 걱정이 돼서 말이야. 그저께 빼짜 씨가 오셨어요. 빼짜가? 목욕실에서 주무시고 거기서 기거하고 계셔.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분을 깨우면 좋겠지만 발야가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그분을 깨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준야샤, 커피를 빨리. 어머님이 커피를 드신다니까. 네, 곧 가져가요. 모두 무사히 도착해서 기뻐. 너도 다시 집에 있게 되고 나의 귀염둥이가 돌아왔어. 멋쟁이가 돌아왔어. 내가 도착해보니 거긴 춥고 눈이 내렸어. 엄마는 5층에 살고 계셨고 내가 갔을 땐 어떤 프랑스 사람들과 귀부인들, 세계된 늙은 가톨릭 신부가 와 있었는데 어찌나 담배 연기가 자욱한지 기분이 나빠 혼이 났다니까. 그러자 갑자기 엄마가 가엾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이지 어찌나 가엾게 생각이 되었더니 두 손으로 엄마의 머리를 꼭 껴안고는 도저히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 그 다음 엄마는 나를 어루만지며 자꾸 우시는 거야. 그만해. 그만해. 지중해 근처에 있는 별장도 벌써 다 팔아버리고 엄마에게 남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야말로 아무것도. 이자는 갚았어? 그럴 돈이 어디 있니? 큰일이야. 어쩌면 좋지? 8월이면 이 영지도 다 팔리게 될 거야. 큰일이다. 부인! 부인 어디 계세요, 부인? 아니야, 오랜만입니다. 룩바인이에요, 저. 발야. 오랜만이에요. 부인은 어디 계시죠? 부인 아직 안 오셨나요? 부인! 어디 계세요, 부인? 네. 그저 안에 네. 지어박았으면 좋으련만. 발야. 저 사람이 구원을 했어? 하지만 그
그 사람은 언니를 사랑하지 않느냔 말이야. 그런데 왜 고백들 않는 거지? 아니 도대체 무엇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난 이렇게 생각해. 우리 사이엔 아무 결말도 있을 수 없을 거라고. 그 사람에겐 일이 많아서 나한테까지 마음을 쓸 겨를이 없어. 관심조차 돌리지 않는 걸. 그런 사람 제 멋대로 하라지 뭐. 난 저 사람을 보기가 민망해 죽겠어. 모두들 우리가 결혼할 거라고 말하면서 축복을 해주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으니 말이야. 모두 꿈 같은 얘기지. 네 브로치는 예쁘게 생겼구나. 이건 엄마가 사주신 거야. 난 파리에서 회전목마를 타봤어. 내 귀염둥이가 돌아왔어. 멋쟁이가 돌아왔어. 난 말이 아니야. 온종일 집안일로 바쁘면서도 늘 이런 공상을 하곤 해. 널 부잣집에 시집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되면 나도 마음을 놓고 수녀원으로 들어가서 키예프로 모스크바로 줄곧 성지나 순례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야. 뜰에서 새들이 울고 있군. 지금 몇 시나 됐지? 아마 2시가 넘었을 거야. 너도 이제 자야 해. 그렇게 되면 정말 멋있을 거야. 일이 지나가도 괜찮겠습니까? 몰라볼 정도로 달라지셨군요, 야샤. 외국에 다녀오더니 아주 딴 사람이 되셨네요. 당신은 누구시더라? 당신이 여길 떠날 때만 해도 전 요만했죠. 표도르의 딸 두냐샤예요. 생각이 안 나세요? 귀엽게 생겼군. 또 무슨 일을 저질렀니? 아니요. 그래. 이 조윤마님께서는 여기서 커피를 드시겠다는데 커피는 준비됐겠지? 보자. 예! 아이 크림은 어쨌어? 이를 어쩌나. 에이, 저기 똥땡이 같은 이라고. 그래, 마리에서 오셨어. 언젠가 주인 나리도 마리에 가신 적이 있었지. 마차를 타시고 말이야. 그건 그렇고 이 방에서는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걸. 난 가서 자겠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엄마. 내 귀염둥이, 넌 집에 온 것이 기쁘니? 난 아직도 제정신이 아니란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저씨. 잘 자거라. 아니, 넌 어쩌면 그렇게도 네 엄마를 꼭 닮았냐? 류바, 너도 이애 나이 때는 꼭 이랬단다. 그 앤 몹시 지쳐 있어요. 오라버니, 대체 어떻게 되신 겁니까? 곧 3시가 돼요. 이젠 체면을 차릴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넌 여전하구나, 발야. 여기서 커피라도 마신 다음에 우리 모두 헤어지기로 하자. 고마워요, 피르스. 난 커피에 중독이 되어 밤낮으로 마셔요. 고마워요, 피르스. 전 침이 다 날라온지 살펴볼게요.
이게 꿈이라면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난 고향을 사랑해요. 말할 수 없이 사랑해요. 그래서 난 기차 안에서도 밖을 내다볼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렇지만 커피는 마셔야지. 고마워요, 피레스. 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아범이 아직도 살아계셔서. 아이 그저 깨었습니다. 영감, 귀가 어두워졌구만 그래. 예? 저 여러분, 전 이제 곧 내시면 하루코프로 떠나야 합니다. 정말 유감이군요. 잠깐 뵙고 말씀드릴 것도 있었지만 여전히 훌륭하시군요. 이 부인의 오라버니이신 가예프는 절더러 비천한 놈이니 구두쇠니 하지만 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마음대로 얘기 안 하죠.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부인의 아버님의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는 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네요. 난 기쁨에 겨워 죽을 것만 같아요. 얼마든지 날 비웃어줘요. 난 어리석은 여자니까. 그리운 나의 정원, 나의 몸만. 참, 류가 네가 없는 사이에 지금 유모가 돌아가셨단다. 천국에서 고이 잠드시기를 소식은 들었어요. 저 부인, 저는 부인께 매우 유쾌하고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간단히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인도 이미 아시겠지만 이곳 벚꽃동산은 비 때문에 팔리게 되어 오는 8월 22일 경매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부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방법은 다 있으니까요. 저 그래서 제 보관입니다만 이 벚꽃동산과 강가의 토지를 조그맣게 별장지로 부에게 빌려준다면 1년에 못해도 2만 5천 루블의 수익은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거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야? 그만 둘이. 이 별장을 빌린 사람들에게 이 3,000평의 땅에 대해서 1년에 25루블씩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만사형통이죠. 이 낡은 건물은 모두 철거해버리고 묵은 벚꽃동산도 말끔히 잘라 없애야 하는 겁니다. 잘라 없앤다고요? 예, 정말 대금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만약 이 현대에서 무언가 재미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재미있다기보다 훌륭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오직 우리 집 벚꽃동산뿐이에요. 저 부인, 이 동산이 훌륭한 이유는 단지 이 동산이 굉장히 넓다는 이유, 그것 하나뿐입니다. 열매도 2년에 한 번밖에 열리지 않을 뿐더러 또 열매가 열린다고 해도 팔 때가 있어야죠. 이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하지만 이 벚꽃동산에 대해서는 백과사전에까지 실려있단 말이야. 응? 우리가 경매까지 아무런 방법도 생각하지 않고 또 아무런 결심도 내리지 않는다면 8월 22일에는 이 벚꽃동산도 영지 전체도 경매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부인, 이 점을 잘 생각하세요.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4, 50년 전에는 이 버찌를 말리기도 하고 설탕조림을 하기도 하고 식초에 절이기도 하고 또 잼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참 자꾸 있어 그랬어. 그리고 또 곧잘 말린 버찌를 잘 싣고 모스크바나 하르코프로 보내곤 했었지. 그랬었지. 굉장한 돈벌이였다고요. 게다가 그때 버찌는 말랑말랑하고 물기가 있고 달고 향도 좋았답니다. 그땐
합니다만 그럼 지금은? 지금은 그 방법이 다 어디 갔지? 잊어버렸습지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 전보가 왔어요. 이거예요. 이건 파리에서 온 거야. 파리하고 끝났어. 이봐, 너 이 나무의 나이를 알고 있니? 꼭 100년 전에 심은 거라고. 굉장한 거지. 귀중하고도 존경할 만한 나무여. 이 집 대대손손에게 보다 좋은 미래에 대한 실험과 용기를 줘. 선의 이상과 사회적 자각을 길러주었느니라. 오빠는 여전하시군요. 그 공에서 오른쪽 구석 이 가운데를 잘라야 한다고. 그럼 여러분, 그럼 저는 3주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뭐 그럼 다음에 보던지 말던지. 그래, 너도 있었구나. 어째서인지 떠나기가 싫군요. 저 부인, 이 별장미를 잘 생각하셔서 결심이 서신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5만 루블은 준비해드릴 테니까요. 잘 생각하시기 합니다. 그만해두고 어서 가보세요. 가겠습니다. 가고 말고요. 에이 저 전화는. 아니, 미안. 화려한 그 사람한테 시집을 간다지. 그러니 화려한 신랑이 되면 그래. 아저씨, 쓸데없는 말씀을 하지도 마세요. 아니 왜 그러니 발이야. 난 너무나 기쁠 것 같네. 그 사람은 재미있는 사람이야. 자, 커피도 다 마셨으니 이젠 자도 되겠지? 또 바지를 바꾸어 입으셨군요. 아이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니까. 아냐가 자고 있어요. 벌써 해가 떠올랐으니 이젠 춥지 않아요. 보세요, 어머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무들이. 아, 이 공기. 찌르르게 울고 있네요. 이 뜰은 온통 하얗구나. 잊지 않았겠지 누가. 저기 저 가느다란 가로수길이 이 마치 혁대를 길게 내려놓은 듯이 끝없이 곧장 뻗고 있었어. 달밤이면 반짝반짝 빛나던 것을 기억하고 있겠지. 잊진 않았겠지. 나의 어린 시절, 나의 순견. 난 이 어린이방에서 자며 여기서 뜰을 내다보곤 했으나 그땐 행복이 매일 아침 나와 함께 눈을 뜨곤 했었지. 그때도 뜰은 지금 그대로였어. 조금도 달라진 데가 없어. 온통 새하얗구나. 아, 정말 찐 정원이야. 어머, 저길 좀 보세요. 돌아가신 어머님이 흰 옷을 입으시고 정원을 걷고 계시네.
피어나는 하얀 꽃들, 푸른 하늘. 부인, 전 잠깐 인사만 드리고 곧 돌아가겠습니다. 모두들 아침까지 기다리라고 들었지만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은 빼짜예요. 아드님 그리샤를 가르쳤던 빼짜오시다. 그만해. 그만해, 류바.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요, 빼짜.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라. 나의 그리샤, 나의 아들. 그리샤, 내 아들.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 모두 하나님의 뜻인 거죠. 자,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내 아들 그리샤는 죽고 말았어요.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네? 무엇 때문이죠? 저기 아냐가 자고 있는데 내가 너무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네. 그건 그렇고 빼짜. 당신은 왜 그래요? 왜 그렇게 꼴불견이 되어버렸지? 왜 그렇게 늙어버렸어요? 그때만 해도 당신은 아주 어린 소년이다 귀여운 대학생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머리도 많이 빠지고 안경까지 쓰고 있어요. 아니, 그보다 당신은 아직도 대학생인가요? 아마 저는 영원히 대학생일 겁니다. 자, 어서들 가서 자요. 어떻게 늙으셨네요. 이봐. 저리 좀 비켜. 자네가 옆에 있으면 처 냄새가 난다고. 나리도 여전하시군요. 뭐라고? 아니, 지금 이제가 나한테 뭐라 그런 거지? 자네 모친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어제부터 하인방에서 기다리고 있어. 널 만나겠다면서. 아, 정말 귀찮아 죽겠군. 어머니는 예전 그대로예요. 조금도 달라진 데가 없어요. 그렇지. 왜 자지런 일 아니야? 잠이 오질 않아. 잘 수가 없어. 으이구, 내 귀염둥이. 내 귀여운 자식. 넌 내 조카딸이 아니다. 내 천사야. 내 전부라고. 나를 믿어. 믿어줘. 믿고 있어요, 아저씨. 모두들 아저씨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잠잠고 계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저 잠잠고 계시기만 하면 돼요. 대신 엄마를 도와주세요. 네? 그래, 네 말이 맞아. 근데 정말이에요. 아저씨는 가만히 계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잠잠고 계시면 마음이 진정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어. 그래도 눈것만은 얘기해야지. 내 명예건 뭐건 무엇이든 모두 다 걸고 맹세하지만 우리 영지는 팔리지 않을 거야. 난 나의 행복을 걸고 맹세한다. 자, 우리 손가락을 가지. 만약 내가 경매일까지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때 나를 실없는 놈이니 파렴치한 놈이니 마음대로 불러도 좋다. 난 나의 전 존재를 걸고 맹세하는 거다. 아저씨 정말 훌륭하고 영리한 분이셔요.
이젠 나도 안심이 돼요. 마음을 놓을 수 있어요. 난 행복해요. 나리 벌 받으실 겁니다. 대체 언제 주무실 생각이십니까? 아 이제 곧, 어? 아 이제 곧 가지. 그러니 물러가 있으라고 필사. 그럼 잘 자거라. 응? 이 자세한 건 내일로 미루고. 지금은 가서 자야 해. 농민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농민의 생리를 알아야. 알아야 하고 말고. 아저씨 그만 두시라는데도요. 아니 그래 간다니까. 그럼 얘들아 잘 자거라. 양쪽에서 가운데로 깨끗하게 쳐넣어야 된다고. 이제 마음이 놓여. 이제 자야 해. 난 가겠어. 네가 없을 때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났었어. 너도 알다시피 저 낡은 하인방에는 늙은 하인들이 살고 있지 않니? 그런데 그놈들이 말이야 어떤 불황인들을 끌어다가 재우기 시작한 거야. 나는 일부러 모르는 체 하고 있었지. 그런데 듣자니까 내가 콩밥만 먹이라고 일렀다는 소리 떠돌지 않겠어? 내가 깍쟁이가 돼서 그렇다고 말이야. 아니야. 가서 자야지. 일어나. 자. 피곤해 죽겠어. 자꾸 종소리가 들리는데. 아저씨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아저씨도. 아니야, 나 자고 있어. 가자, 아니야. 어서. 가자야지. 오 나의 태양, 나의 청춘. 아무도 모르는 곳 마음이 닿는 그 길은 따뜻한 사랑으로 이내만 데워준다면 그 길은 지난 세월 속에 간직한 기억
맞아. 이 만돌린을 잔다는 것은 이 정말 기분 좋은 일이고 그건 기타예요. 만돌린이 아니라. 이 사랑에 미친 사람에게 이건 만돌린으로 보이지. 아무튼 외국에서 산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야, 물론이지. 나도 그 말엔 동의하지 않을 수 없어. 이 나는 진부한 사람이라서 이 여러 가지 훌륭한 책들도 많이 읽었지만 이 도대체 어떻게 할지 그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 즉, 이 살아야 할지 이 자살을 해야 할지 이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나 난 언제나 이 권총을 지니고 가지. 자, 이것 봐. 뭐 다른 문제는 거사하고 사실 말이지.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운명은 나에게 너무나 처참하게 이 마치 이 조각배에 대한 사나운 폭풍과도 같이 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만약에 내 생각이 틀렸다면 이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어째서 내 가슴 위에 그토록 무시무시한 큰 거미가 올라타고 있었을까요? 아니 이렇게 큰 거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맥주를 마시려고 컵을 집어들면 이 항상 이 바퀴벌레가 든 진절머리 나는 벌레 따위가 항상 들여있기 마련이니까요. 당신은 버클리를 읽은 적이 있어? 두나사, 나는 당신에게 한두 마디 말할 게 있는데 말씀하세요. 실은 당신하고 단 둘이서만 얘기하고 싶어요. 좋아요. 하지만 그 전에 제 외투를 좀 가져다 주세요. 옷장 옆에 있어요. 어쩐지 좀 습기가 차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가져다 드리죠. 이제야말로 나에게 있는 이 권총을 어떻게 써야 될지 알 것 같군. 저희 22가지 불행 같은 이라고. 바보 같은 녀석이야. 우리끼리 말이지만. 자살을 하면 큰일이에요. 전 요즘 마음이 가라앉질 않고 줄곧 불안에 들떠 있어요. 전 아주 어릴 때 이 집에 시집 왔으므로 이젠 보통 시골 살림은 할 수 없게 되고 손도 이렇게 아가씨 손같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섬세하고 상냥하고 품위 있는 여자가 돼버려서 자꾸 겁이 나고 두렵기만 해요. 그러니 아샤, 당신이 만약 절 속이기라도 한다면 제 신경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기억납니다. 물론 처녀라는 건 누구나 자기 처지를 잊어서는 안 되지. 난 행실이 좋지 못한 처녀를 무엇보다 싫어하거든. 전 당신을 미칠 듯이 사랑하고 있어요. 당신은 교양 있는 사람이라서 뭐든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그러나 내 생각으론 말이야. 처녀가 어떤 사내에게 반했다면 그건 벌써 행실이 좋지 못한 증거지. 맑은 공기 속에서 시간을 태우니 정말 기분이 좋고 사람들이 이리 오는군. 많이들이야. 집으로 돌아가봐. 마치 목욕이라도 하러 온 것처럼 새길로.
그렇지 않고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너하고 내가 밀회라도 한 것처럼 생각할 테니 말이야. 난 그게 참을 수 없이 싫거든. 부인 어디 계세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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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셨군요. 부인, 이제 어서 대답을 해주세요. 이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지극히 간단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 부인께서는 이 동산을 별장지로 내놓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인지 반대인지 이거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누가 여기서 이렇게 지독한 시간을 쉬었을까? 부인, 그러지 마시고 이제 제발 얘기를 해주세요. 뭐라고? 실례지만 이렇게 경솔하고 세상 일을 모르는 분들은 난생 처음입니다. 이건 영지가 팔리게 생겼다고요. 그런데도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시다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죠? 부인, 계속해서 가르쳐드리고 있잖아요. 전 매일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곳 동산은 경매에 내놓아야 한다고요. 부인, 이 점을 잘 생각해보세요. 그저 결장지로 내놓겠다고 결정만 내리신다면 이 돈은 얼마든지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살게 되는 거고요. 별장이니 별장객이라고 하니 어쩐지 습든 생각이 들어요. 실례지만 나도 너와 동감이라고. 전 지금 울음을 터뜨리든지 외치든지 아니면 졸도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녹초로 만들고 있어요. 특히 당신은 사내가 아니에요. 뭐라고? 사내가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가지 마세요. 행여 무슨 생각이 떠오를지도 모르니까요. 이제 와서 무슨 생각을 더 하신다는 겁니까? 가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니. 당신하고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편해요. 난 노상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듯한 심정이에요. 내 머리 위로 지체가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기분이라고요. 두 번 치기는 구석으로 교차시켜서 가운데로. 어디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 저건 유명한 유태인 악단이야. 기억하겠지? 바이올린 네세 플루트와 콘트라베이스. 그 악단이 아직도 있나요? 그럼 우리 집에 불러다가 야외라도 열었으면 좋겠네요. 제 귀에는 안 들리는데요. 루파인, 당신은 남의 사생활 따위를 간섭할 게 아니라 되도록 자기 자신을 보도록 하세요. 당신은 왜 그렇게 무미건조한 생활만 하고 계시죠? 당신은 왜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짓거리세요? 그건 사실입니다. 이 우리의 생활에 머리 섞기 짝이 없죠. 저희 아버지는 얼간이 농사꾼인데다가 이 배운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뿐더러 저에게도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을 먹고 때리는 게 고작이었어요. 그것도 언제나 몽둥이로 말이에요. 저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바보천치 얼간이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이 배운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글씨도 돼지와 다름이 없어 남보기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당신도 어서 결혼을 하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집 다려는 어때요? 그 아이 참 착한 아이예요. 네, 그렇죠. 그 애는 농가 출신이고
하루 종일 일밖에 몰라요. 게다가 그 앤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당신도 그 애를 좋아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뭐 그런 말씀까지는. 아니 뭐 사실 저도 싫진 않습니다. 뭐 좋은 처녀죠. 나보고 이 은행에서 일하라는 거야. 그것도 연봉 6천 루블로. 그 말 들었니? 그럴 수가. 그래서 가만히 계셔주세요. 나리, 어서 입으십시오. 습기가 많습니다. 정말 자네한테 질렸다니까. 아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아무 말도 없이 그대로 나가버리시고선. 피르스, 할아버님도 꽤 늙었구려. 뭐라고 하셨지요? 그게 말이야. 그 부인께서 할아범이 쓸데없이 오래 살고 계신다고 하셨어. 오랫동안 살고 있었지요. 제가 장가를 들 무렵엔 마님의 아버님께서도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시지 않았을 때니까요. 그랬었지. 농노 해방령이 내렸을 때 저는 이 머슴 감독으로 지내고 있었습지요. 그때 저는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댁에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땐 모두가 즐거웠어요. 지금은 모두가 뿔뿔이에요. 뭐가 뭔지 통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땐 정말 좋았었지. 그 최소한 마음껏 때릴 수 있었으니까 말이야. 그렇고 말고요. 농군들은 나리분들을 의지하고 나리분들은 우리 농군들을 의지했는데 지금쯤 말도 못할 정도로 모두가 뿔뿔이에요. 잠자코 있어, 피리스. 난 내일 거리로 나가봐야 해. 어떤 장군을 소개받기로 되어 있었어. 글쎄 그 장군이 내게 어음으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야. 그저 가만히 좀 계세요. 그 이자도 갚지 못할 테니까 그저 가만히 좀 앉아서 가만히 계세요. 오라버니는 지금 잠꼬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군이 무슨 장군이에요? 모두들 나오는 거야. 엄마 계시네요. 이리 와, 내 귀염둥이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걸 너희들이 안다면 자, 이 옆으로 앉아라. 이거 우리 만년 대학생께서는 언제나 아가씨들과 함께 다니시는군 그래. 무슨 참견이요? 와, 이제 곧 50살이 되는데도 아직까지 대학생이라니 말이야. 그런 바보 같은 농담은 집어치워요. 아니,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지? 별 이상한 사람 나보겠군. 지분거리지 말란 말이오. 좋아. 그럼 내 자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자네 말이야. 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나는 말이오, 로빠인 씨.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당신은 부자고 이제 머지않아 백만장자가 될 거라고요. 그렇지. 마치 신진대사를 위해 눈앞의 것을 닥친 대로 먹어치우는 그 맹수가 필요하듯이 당신이라는 존재도 역시 필요하다. 빼자. 당신은 별나라 이야기라도 하시는 게 낫겠어요. 아니, 그보다 어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해요. 그건 무슨 이야기였죠? 긍지간 인간에 대해서였지. 우리는 어제 꽤 오랫동안 짓거렸지만 아무런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에 의하면 긍지가 높은 인간에게는 무언가 신비로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야 어떤 의미에선 당신의 의견이 옳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무런 속셈도 없이 허심탄회하게 생각한다면 긍지란 도대체 뭐냐고 묻고 싶군요. 도대체 거기에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우선 인간 자체가 생리적으로 빈약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 대부분이 거칠고 목매하고 그지없이 불행하니 말입니다. 자만은 집어치워야 해요. 그저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죽기는 매일만이지. 그걸 누가 합니까? 그리고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어쩌면 인간에게는 100가지의 감각이 있어서 그중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건 우리가 아는 오감뿐이고 나머지 95는 살아남을지도 모르니까요. 어머나,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도 현명하실까, 떼씨야. 아주 대단한 친구로구만 그래. 인류는 자기의 힘을 완성하기 위해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있어 지금 현재인 이해하기 힘든 것도 언젠가 가까운 장래엔 반드시 명백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진리를 찾고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러시아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한 인텔리겐차의 대부분은 아무것도 탐구하지 않거니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로는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인텔리겐차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하인들에겐 함부로 반말을 하고 짐승을 다루시 농군들을 대하고 공부는 하지 않고 책 같은 것도 전혀 읽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과학에 대해서는 주둥이만 놀릴 뿐이고 예술 같은 것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두들 심각하게 찌푸린 얼굴들을 하고는 고상한 말만 짓거리며 철학 자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일꾼들은 구역질나는 것을 묻고 베개도 없이 한 방에 30-40명씩 처박혀다며 가는 곳마다 빈대와 악취와 습기와 정신적인 불결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고 보니 우리들 사이의 모든 비사역은 자타의 능숙이 위한 단 하나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우선 요즘 그렇게 자주 떠들어두고 있는 타가수 같은 건 어디에 있습니까? 도서관은 또 어디에 있고요? 어디 얘기 좀 그런 건 다만 소설서나 쓰이고 있을 뿐 실제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다는 것은 오직 저속하고 불련한 아시아식 생활뿐입니다. 나는 심각한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을 지키는 게 낫지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아침 4시면 일어나 밤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내 것이건 남의 것이건 이 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볼 기회가 많죠. 정직하고 인간다운 인간이 얼마나 적은지 알기 위해선 그저 무슨 일이든 조금 시작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면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거대한 숲이며 광활한 평야며 머나먼 지평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살려면 우리도 현실에 알맞게 거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인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건 동화 속에나 있을 일이지. 실제로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 깜짝 놀라 자빠지게요. 에비오도프가 지나가고 있네요. 에피오도프가 지나가고 있어요. 해가 졌어, 여러분. 그렇군요. 오, 자연이여, 경애할 만한 자연이여. 그대는 영원한 빛으로 빛나고 있구나. 아름다우면서도 무관심한 자연이여. 우리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대는 삶과 죽음을 한 몸에 지닌 삶을 주고 또 죽음을 주다니. 아저씨는 또? 당신은 역시 노란 공을 가운데로 2번 치게 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래, 그만 두마. 그만 두마. 저건 무슨 소리지? 글쎄요. 어디 먼 광산에서 승강기의 줄이라도 끊어지는 게죠. 하지만 어딘지 굉장히 먼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새일지도 모르지. 혹시 올빼미인지도 모르죠? 어쩐지 기분이 좀 좋지가 않네요.
그 불행이 있기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지요. 부엉이가 울기도 하고 마차가 노상 덕거리기도 하고 어떤 불행 말이오. 그 농노 해방령 말이에요. 자, 어서들 갑시다. 해가 졌으니. 아니야, 왜 울었지? 왜 우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자, 갑시다. 시간이 다 됐어요. 다리야, 우린 여기서 너의 혼답을 정해버리고 말았잖아. 축하한다. 이 수녀원에나 가시지. 자자자. 너네 손이 떨려 죽겠어. 오랫동안 당구를 치지 못했더니. 자, 가자. 빌리아님, 우리의 요정님, 내 죄도 기부해 주세요. 자, 갑시다 여러분. 이제 곧 저녁 식사예요. 잠시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월 22일에는 이 벚꽃동산이 경매에 넘어갑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인, 꼭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꼭이요. 발야는 우리가 갑자기 서로 사랑하는 사례도 될까봐 근심하는 마음에서 하루 종일 우리 옆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여자는 소견이 좁아서 우리가 연애 따위를 초월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인간이 자유롭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비속한 환영을 회피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생활 목적인 동시에 의의인 겁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밝게 빛나고 있는 저 밝은 별을 향해서 거침없이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 동지들이여 낙오하지 말지어다.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하세요? 오늘 경치는 놀랄 만큼 아름답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멋진 날씨군요. 빼짜, 당신은 내게 무슨 일을 하셨어요? 어째서 나는 예전보다 이 벚꽃동산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예전에는 이 벚꽃동산을 무척이나 사랑해서 우리 집 동산보다 더 좋은 곳은 아무데도 없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러시아 전체가 우리의 동산입니다. 이 지구는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위에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조부모님도 증조부님도 당신의 손들은 모두 녹는 소유로서 산 영혼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하나하나의 결말, 하나하나의 이 하나하나의 줄기로부터 과연 인간적인 존재들이 당신네들을 노려보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당신네들에게는 저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까?
한 영혼을 소비한다는 사실은 예나 지금날 막론한 그런 제도에서 살았고 또 살고 있는 당신네들을 모두 변질시켜버려서 당신의 어머니나 당신의 아저씨도 당신네들이 부채 밑에 살고 있다는 것조차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남의 대가로, 즉 당신네들이 현관 안으로 들어버리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의 대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당신네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200년쯤은 뒤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렇다는 말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도 뚜렷한 경견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저 철학자라면 우를 호소하고 보득 하나 마시고 있을 뿐입니다. 이건 분명한 일입니다만 우리가 현재의 상태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오직 과거를 깨끗이 청산해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상하는 길은 오직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비상한 노력, 그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점을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집이 아니에요. 전 여기서 나가겠어요. 전 맹세해도 좋아요. 만약 당신이 이 집 살림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모두 우물 속에 내동댕이 치고 나가버리세요. 그래서 이 바람처럼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하세요? 아니야. 나를 제발 믿어줘요. 나는 아직 30도 못된 풋내기이고 일기의 대학생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들의 고생을 다 겪어왔습니다. 겨울이 되면 난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며 거지처럼 가난한 처지에 빠집니다. 그리고 운명에 쫓기는 대로 하염없이 방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은 밤이건 낮이건 그 어느 때를 막론하고 언제나 형용할 수 없는 예감에 넘쳐흘렀습니다. 나는 행복을 예고합니다. 나는 벌써 그걸 보고 있어요. 발이 떴네요. 아니야. 어디 있어? 아니야. 달이 떴군요. 바로 저겁니다. 저게 행복이에요. 벌써 찾아온 겁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내게는 그 발소리가 들립니다. 설령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찾아줄 겁니다. 아니야. 어디 있니? 마리아가 야단이고 정말 지긋지긋해. 그러면 어때요? 우리 강가로 가요. 거긴 좋을 거예요. 갑시다. 아니야. 아니야. 가자.
경매가 유찰된 모양인가 봅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실은 롬은 악대를 부를 때도 아니고 무도회를 열 때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괜찮아. 그런데 오라버니는 아직도 안 돌아오네요. 이렇게 늦게까지 읍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영지가 팔렸는지 아니면 경매가 안 됐거나 하는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남의 가슴을 태우는지. 아저씨가 샀을 거예요. 저 그렇게 믿어요. 글쎄요. 오늘이야말로 내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야. 내 운명. 마담 로빠히. 만년대학생 벌써 2번이나 대학에서 쫓겨났는데 넌 왜 그렇게 소문을 내게 바냐? 이분이 로빠이 때문에 널 놀려줬다고 해서 그렇게 성을 내게 뭐니? 너만 좋다면 시집을 가는 거야. 그러나 정 싫다면 가지 말려무나. 아무도 너의 자유를 구속하진 않으니까. 저도 이 문제를 심각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은 좋은 분이고 제 마음에 듭니다. 그럼 결혼을 하면 되지.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 수가 없네. 하지만 제 쪽에서 먼저 고언을 할 수 없지 않겠어요? 벌써 2년 동안이나 모두들 나에게 그 사람의 일로 이렇쿵 저렇쿵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은 아무 말도 없거나 농담으로 돌리거나 할 뿐이에요. 저도 이해는 해요. 그분은 점점 부자가 돼가서 일에 바쁜 나머지 저 같은 것엔 관심도 없을 거라고요. 제게 돈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좋으니 100루블만이라도 있다면 전 모든 걸 다 버리고 멀리 떠나고 싶어요. 어디 수련회라도 갔으면 해요. 거참 좋은 생각입니다. 대학생이라면 좀 더 영리해야 해요. 뺏자, 당신은 왜 이렇게 꼴불견이 되어버렸지? 왜 이렇게 늙어버려요? 어머니, 전 일 없이는 못 살겠어요. 한시라도 일 없이는 못 살아요. 에피오도프가 한국큐를 부러뜨렸어요. 아니, 에피오도프가 왜 여기 와 있지? 누가 당구를 치라고 허락했는데 정말 사고뭉치들이야. 뺏자, 너무 놀리지 말아요. 그렇지 않아도 불쌍한 아이인데. 너무 극성스러워요. 자기 일도 아닌데 참견만 하거든요. 지난 여름엔 나와 아냐 사이에 무슨 로맨스라도 생길까봐 줄곧 귀찮게 따라다녔으니까요. 나는 그런 범속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연애를 초월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난 연애하고 타락했겠군요. 오라버니는 왜 안 돌아올까? 영지가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그것만이라도 알았으면. 난 오늘 몹시 괴로워요. 당신은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여긴 시끄러워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가슴이 떨리고 온몸이 떨리는군요. 그렇지만 내 방에 혼자 있기는 싫어요. 조용한 곳에 혼자 있으면 무서우니까요. 그러니까 뺏자. 날 책망하지 말아줘요. 난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실례니까 사랑없이. 당신에게라면 난 기꺼이 우리 아냐를 내주겠어요. 맹세해도 좋아요. 하지만 뺏자. 공부는 해야죠. 대학은 마쳐야 돼요. 당신은 26인가 7일 되죠? 이제 어른이 될 만한 때도 됐어요. 그날쯤 됐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쯤은 알아야죠. 울부를 가리지 않고 사랑을 해야 해요. 그러고 말고요. 당신은 순결한치 하지만 실제로 순결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당신은 우스꽝스러운 괴짜. 바보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난 사랑을 초월했다고요. 그런데 당신은 사랑을 초월한 게 아니라 우리 피르스의 말만 따라 칠득에 지나지 않아요. 당신과 같은 나이에 애인 하나도 없다니. 이건 무서운 일이야. 저 여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무슨
우리들의 관계는 이걸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알겠자. 무슨 사람 다 보겠네. 난 농담을 좀 했을 뿐인데. 메디가 빼짜가 층계에서 떨어졌어요. 정말 진짜로 빼짜는. 이봐요 빼짜. 그 순결한 마음으로 날 용서해줘요. 자, 춤을 춥시다. 지금 어떤 사람이 부엌에서 말하는데 오늘 벚꽃 동상이 팔렸다는군요. 누가 샀다고?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아가씨가 나보고도 춤을 추랬어요. 남자만 많고 여자가 적다면서. 아, 그런데 저 춤을 너무 춰서 현기증이 나고 가슴이 뛰어요. 피르스, 지금 말이에요. 우체국원이 제게 굉장한 말을 했답니다. 전 하마터면 숨이 막힐 뻔했다니까요. 아이 그래 무슨 말을 했길래? 글쎄, 나보고 꽃과 같대요. 하여튼 이 무식한 것들은 없다니까. 꽃과 같대요. 전 몹시 품이 있는 여자라서 상냥한 말들을 무척 좋아한답니다. 두나샤, 당신은 내가 아주 그렇게도 싫습니까? 마치 내가 아주 못되지도 벌레라 그러듯이 말이에요. 가련하다. 인생이여. 무슨 볼일이시죠? 그야 물론 당신 말이 옳을 테죠. 그러나 물론 그 관점에서 보자면 당신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이런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나를 완전히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뜨리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운명을 잘 알고 있어요. 내게는 매일같이 어떠한 불행이 일어나요. 그러나 나는 이미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참 미소를 머금고 나의 운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비록 나는 제발 부탁이니 우리 나중에 얘기하기로 해요. 지금은 절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전 지금 공상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내게는 매일같이 어떠한 불행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저 미소로 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 오히려 웃어넘기고 있을 정도죠. 넌 아직도 안 가고 있었구나 이 표도. 좀 더 점잖게 말씀해 주시면 어때요? 당장 여기서 나가. 22가지의 프렌 같은 내 날 벌칙도 하지 마라. 나는 당신을 고소하겠소. 아니 또 돌아오냐? 와라. 올 테면 와. 본때를 보여줄 테니 이리 가. 미안해. 아니요, 이렇게 정중히 맞아주시오 감사할 따름이죠. 어쩌다 보면 머리에 흙이라도 났을 수도 있겠네. 루파인이야, 루파인이 왔어. 당신이었군요, 로빠인. 왜 그렇게 늦으셨죠? 오라버니는 어딨어요? 곧 오실 겁니다. 그래, 경매는 있었나요? 어서 말 좀 해줘요. 경매는 4시 반쯤에 끝이 났습니다. 머리가 너무 어지럽군요. 오라버니, 왜 그렇게 늦으셨어요? 어서 말 좀 해줘요, 제발. 이걸 보다. 여기 멸치와 청어가 들어있으니
한음에 아무것도 먹질 못했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고. 너라고는 구석으로. 난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렸어. 비르스, 옷을 좀 갈아입혀줘. 벚꽃 동산은 팔렸나요? 팔렸습니다. 그래. 누가 샀나요? 제가 샀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전 지금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매장에 가보니 젤리가 높으니 이미 그렇게 와 있더군요. 레오니드는 15,000루블밖에 준비하지 못했는데 젤리가 높은 저당에 비해 3만 루블을 불렀습니다. 저는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그자를 상대로 4만 루블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자가 45,000루블로 나오길래 저는 55,000루블로 의했습니다. 결국 그자는 5,000루블씩 올라가는데 저는 1만 루블씩 올렸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결판이 났습니다. 저당에 비해 9만 루블을 불렀더니 저에게로 낙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일까요? 이제 이 벚꽃 동산은 제 것입니다. 제 것이 됐어요. 여러분 저를 보고 술에 취했다, 미쳐버렸다, 꿈을 꾸고 있다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웃지 말아주세요. 무덤에 계신 저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오늘 일을 보셨다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추운 겨울에도 맨발로 뛰어다녀 했던 저 예르몰라이,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항상 매만 맞았던 저 예르몰라이, 바로 그 예르몰라이 오빠이 이 세계에서 둘도 없이 아름다운 영지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노예로 있었고 그 부엌에조차 들여보내시지 않았던 바로 그 영지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아니야, 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야. 난 지금 환각에 미치려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이건 어둠의 신비에 쌓인 눈물이야. 열쇠를 집어던졌군 그래. 이젠 이 집 주부가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인가? 까짓 건 없대! 마음대로 하라지! 이 마음대 연주를 하게 내가 듣고 싶은 이 말이야. 자 모두들 여기 와서 구경을 하시오. 이 예르몰라이 오빠이니 이 벚꽃 동산에 도끼질을 하여 이 나무가 땅 위에 쓰러져가는 꼴. 난 여기에 별장을 세울 거야. 그럼 나의 손자와 증손들은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거야. 왜? 도대체 왜? 왜 제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없고도 무서우신 거예요. 하지만 이젠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빨리 이 모든 게 지나가줬습니다. 가엾고 불행한 생활이 빨리 끝나줬습니다. 아니 이봐 학대, 어떻게 된 거야 학대? 좀 더 기운을 내라니까. 뭐든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좀 더 기운을 내라고. 새 지주 나리께서 인자하신다. 이 벚꽃 동산의 영주께서 말이야. 까짓것 아무려면 어때? 뭐든지 갚을 수 있을 테니까. 엄마는 울고 계시는군요. 착하고 아름다우신 엄마, 상냥하고 아름다우신 엄마. 난 엄마를 사랑해요. 난 엄마를 축복하고 싶어요. 벚꽃동산은 팔렸어요.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울지 마세요, 엄마. 엄마에게는 아직도 앞으로의 생활이 남아있어요. 엄마의 그 아름답고 순결한 영혼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가세요. 엄마. 네? 여기서 떠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보다 더 훌륭한 동산을 만들도록 해요. 엄마도 긁어볼지 마실 거예요. 그러면 호젓한 기쁨이, 끝없이 즐거운 기쁨이 저녁녘의 태양처럼 엄마의 마음속을 비춰줄 거예요. 땐 엄마도 웃으실 거예요. 엄마, 가세요. 엄마, 우리 함께 가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농군들이 작별 인사를 왔군요. 제 생각엔 말입니다, 로카이씨. 농군들은 착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해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별의 뜻에서 다 같이 한 잔 어떠신가요? 싫으신가요?
아시아, 너라도 한 잔 마시거라. 예. 자, 그럼 떠나는 사람을 위하여. 아, 남는 사람들에게도 행복이 있기를. 왜 이상하냐? 그래도 한 병에 8루블짜리야. 어쩐지 그나저나 여긴 왜 이렇게 쓸쓸한지 모르겠군 그래. 저 여러분 조금 서두르셔야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드디어 떠날 때가 된 것 같군. 마차도 준비가 다 되었으니. 근데 내 거신이 어디 갔을까?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아니야. 내 거신이 없어. 보이지가 않아. 자, 한 잔 들게나. 좋습니다. 그럼 이번엔 모스크바로 가려나? 그렇습니다. 그럼 자넨 이 대학교에서 공부한 지 몇 년이나 되었지? 좀 더 새로운 수법을 생각해내십시오. 그건 너무도 맑고 흔해 빠진 말씀입니다. 그나저나 저는 선생님이 좋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마치 배우처럼 가늘고 고운 손가락을 가지고 계시지만 마음 역시 섬세하고 고우세요. 잘 가게. 여러 가지로 고마웠네. 아,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내게서 여비를 가져가게 나. 무엇 때문에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자넨 돈이 없지 않은가? 있어요. 선생님의 뜻은 고맙지만 번역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호주머니 안에 있죠. 그런데 내 덧신이 어디 갔을까? 이 더러운 당신 것을 가져가요. 발이야, 당신은 왜 성을 내는 거요? 이건 내 덧신이 아니야. 그만 두세요. 그만 두세요. 설령 2만 루블을 준다 해도 나는 받지 않을 겁니다. 나는 자유로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부자든 가난뱅이든 간에 고귀하고 고상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내게는 바람에 나부끼는 한낱 솜털과도 같이 아무런 권위도 지니지 못하는 겁니다. 잘 가게. 이젠 정말로 떠날 시간이야. 우린 서로 잘난 체하며 살아가지만 이 세월은 세월대로 흐르게 마련이거든. 내가 피로를 모르며 열심히 일을 할 때에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 것 같기도 해. 그런데 이보게, 이 러시아에는 말이야, 이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모르며 사는 사람들이 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야. 엄마가 여기 떠나실 때까지는 동선을 건너면 잘하지 말라는 입장이셔요. 정말이야. 그만한 눈치도 없나? 네, 지금 곧 그렇게 전하죠. 정말 눈치끝이 없는 놈들이군. 피루스를 병원에 보냈겠지? 오늘 아침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 보냈을 게 틀림없습니다. 에피오도 피루스를 병원에 보내는 좀 알아봐 주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에고르에게 얘기했다니까요. 왜 같은 말을 자꾸 10번씩이나 물으시는 겁니까? 이 나의 확고한 의견에 의하면 그 장생불사의 피루스도 뭐 이번만큼은 수선해 듣지 않을 겁니다. 부산 곁으로 찾아갈 때가 됐나 봐요. 뭐 그렇지만 저는 아주 그 노인이 부러울 정도지요.
뭐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지. 뭐 이럴 줄 알았거든. 22가지 불행 같은 경우 병원에 보냈니? 보냈대. 그럼 왜 이사한테 편지를 갖고 가지 않았지? 그럼 빨리 뒤쫓아 보내야겠네. 야샤는 어디 있어? 야샤에게 전해줘. 어머니가 와서 떠나기 전에 만나보고 싶어한다. 아 정말 못 참을 노릇이군. 한 번만이라도 좀 봐주면 어때요, 야자? 당신은 떠나시는 거죠? 절 버리시고. 아니 왜 우는 거야? 이제 엿새 오면 나는 다시 파리 사람이 되겠지. 내일은 급행열차를 타고 눈 깜짝할 사이 떠나는 거야. 어쩐지 거짓말인 것만 같고. 브라보 프랑스! 여긴 나와 어울리지 않는 곳이야. 여기서 살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거든. 무식한 것도 신물이나 도 봤으니 이젠 친절머리가 나. 아니 왜 우는 거야? 좀 더 예절을 지킬 줄 알아야 해. 그럼 울지 않게 되겠지. 파리에 가면 편지 주세요. 전 당신을 사랑했어요, 야샤. 저 상냥한 여자를, 야샤. 사람들이 와. 우리도 떠날 때가 된 거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도대체 누구한테서 이런 처음 냄새가 나는 거야? 정말 이제 모든 게 다 잘 돼나가고 있어. 응? 벚꽃동산이 팔리기 전까지만 해도 우린 모두 흥분에 사로잡혀 괴로워했지만 이윽고 벚꽃동산이 근본적으로 해결을 보게 되자 모두 마음을 가라앉히고 활기까지 뛰게 되었으니 말이다. 노란공은 가운데로. 그리고 류가 너도 아무튼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고. 이건 숨김없는 사실이야. 응? 그래요. 신경감 한결 나아졌어요. 잠도 잘 자고요. 야샤, 내 짐들을 날라와. 시간이 됐어. 귀엽네 딸아. 우린 다시 곧 만나게 될 거야. 고백 같은 나의 딸. 넌 환히 빛나고 있구나. 너의 눈은 마치 두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있어. 넌 만족하니? 그렇지? 엄마, 빨리 돌아오시는 거죠? 빨리. 네, 그렇죠? 나도 공부를 해서 여학교 시험을 치겠어요. 그리고 일을 해서 엄마를 도울게. 엄마, 우리 많은 책을 읽도록 해요. 좋죠? 가을밤이면 우리 둘이서 책을 읽어요. 많은 책을 읽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 새로운 멋진 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엄마, 돌아와 주세요. 그래, 꼭 돌아오지. 우리 소중한 딸아. 모두 우리들을 버리는 건 파리아도 떠나가고 우리 갑자기 필요 없는 인간들이 되어버렸다. 자, 이젠 떠나도 되겠다.
두 가지의 근심을 가지고 여길 떠나는구나. 하나는 병든 저 피루스. 한 5분 정도는 더 있을 수 있게. 엄마, 피리스는 벌써 병원으로 갔어요. 야사가 아침에 보냈대요. 또 하나의 근심은 저 바랴야. 그 애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일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요샌 일거리가 없어지고 나서부터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되고 말았어. 화려하게 여인데도 가엾게 자고 울고 있습니다. 저 로빠인 씨, 당신도 그걸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도 실은 그 애를 당신에게 시집 보내리라 공상을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어느 모로 보나 당신도 그 애를 데려갈 것 같은 눈치였으니까요. 그 애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당신도 그 애가 싫지 않은가 본데 도대체 왜 서로서로 피하기만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저도 영문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쩐지 이상한 생각이 드는군요. 저에게 시간이 있다면 전 지금 당장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결판을 내어 이 결말을 보고 싶지만 어쩐지 부인이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 도저히 구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 좋아요. 그런 거 단 1분이면 좋게요. 내가 그 애를 불러드릴게요. 잠시만요. 마침 여기 샴페인도 있습니다. 누가 다 마셔버렸겠군요. 바로 이런 걸 보고 영치가 없다는 거야. 좋아요. 우린 나가 있을 테니 야샤, 이쪽으로 와. 내가 그 애를 불러드릴게요. 바랴, 다 집어치우고 이쪽으로 좀 나와라. 빨리. 이상한데? 아무데도 없으니. 저 뭘 찾고 계시죠? 제가 챙겨놓고도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저 바랴. 당신은 이제 어디로 가시죠? 저 말인가요? 그 아글린 댁으로 가요. 그 집이를 돌봐주기로 했으니까요. 말하자면 가정부격이라고나 할지. 야신에 보러 가는군요. 아마 여기서 70km는 될 겁니다. 그럼 이 집에서의 생활도 이게 마지막이겠군요. 그게 어디 갔을까? 아마 괴짝 속에 넣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요. 이 집에서의 생활도 마지막이에요. 다신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바랴. 전 지금 하르코프로 떠납니다. 같은 기차를 타고요. 일이 많아서요. 아참. 그리고 이 집엔 에피오도프를 남겨놓고 갑니다. 그 친구를 고용했어요. 아, 그러세요?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눈이 많이 왔었죠. 그런데 올해는 날씨가 좋네요. 그저 약간 쌀쌀하기만 할 뿐이고. 전 보지 않았어요. 게다가 온도계가 깨져버린걸요. 오빠이! 그래. 지금 곧 가마.
어머니. 자, 이젠 가야지. 네, 어머니. 전 오늘 하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라그님 댁으로 떠나도록 하겠어요. 귀차에만 듣지 않고. 아냐, 다 준비는 되었니? 자, 이제 떠나도 좋다. 출발. 사랑하는 어, 존경하는 친구들이여, 이제 영원히 이 집을 떠남에 있어 내 어찌 한마디도 없을 수 있으려. 지금 나의 이 온몸을 충만시키고 있는 이 감정을 내 어찌 고별을 위해 피력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아저씨. 아저씨, 맞으세요. 그만두마, 그만두마. 뭘 하십니까, 여러분? 떠날 시간이에요. 이봐 에디어도 가서 내 외투를 좀 가져오게. 난 1분만 더 여기 있겠어요. 마치 예전에는 이 집의 벽이 어떠했고 이 집의 천장이 어떠했는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요. 그래서 난 지금 말할 수 없이 정다운 사랑을 느끼며 이토록 개걸스럽게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생각나는 거야. 내가 6살 때 성령강림 주일날에 이 창문에 걸터 앉아 아버지가 교회로 걸어가시는 것을 본 일이 있었지. 짐은 다 날라갔나요? 예, 전부 나른 것 같습니다. 에피오도 매사 실수 없도록 조심하도록 하거라. 너무 말거라. 너 또 목소리가 왜 그 모양이냐? 이거 사과를 먹자. 뭔가 참다 볼게. 무식쟁이라 하는 수 없구만. 자, 갑시다. 여긴 한 사람도 남지 않는군요. 봄까지 그렇겠죠. 왜 그러세요? 전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서 마차를 탑시다. 시간이 다 됐어요. 곧 기차가 올 겁니다. 빼자. 당신의 거실이 여기 있어요. 어쩜 이렇게 더럽고 낡았어. 갑시다, 여러분. 기차 정거장 그러하자는 가운데로 하얀 검은 2번 치기로 구석으로 아니오마. 사랑하는 나의 동상, 정답고 아름다운 나의 동상, 나의 생활, 나의 청춘. 안녕히 안녕.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벽이며 창문틀을 봅시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이 방 거니시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여보, 여보. 엄마!
잊어버렸구만. 나를 잊은 모양이군 그래. 아무려면 어때? 나는 여기 앉아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도 나리는 틀림없이 털에 틀을 입지 않고 열분의 틀을 입고 가셨을 테지. 내가 보살펴주지 못했으니 젊은 양반이라 속을 썩이는구만. 한평생이 지나갔구나. 그런데도 도무지 산 것 같지가 않아. 이제 조금 쉬어볼까? 하나도 기운이 없구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 아무것도. 에이, 이 머저리 같은 놈.